먼저 교감이 돼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방학이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감으로 1년을 지내보니 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감 경력이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자로 교감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이 2023년 3월 3일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감으로서의 1년 경력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경력 교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2년차 이제 교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겨우 1년 해놓고 뭐 교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실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 작년에는 사실 이제 교감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막연히 경험해 보지 않은 연수나 아니면 동료 또는 선배들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1년을 완전히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런 일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좋았었구나 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됐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무를 처음 할 때도 제가 교무를 7년, 6년, 6, 7년 했었는데요. 교무를 처음 할 때도 그 첫 번째 해에는 너무나 그 긴장을 하고 교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애를 써서 하루하루 너무 긴장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교무 생활이 2년차, 3년차 되니까 조금 편안해지고 이제 5년차가 넘어가는 교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직 교무를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동료 또는 선배, 교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감의 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1, 2년 동안은 이제 열의에 차서 열심히 하다가 3, 4년 차 되면 조금 일이 편해지고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감을 좀 그만해 내가 빨리 교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교장 자격증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빨리 교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고 또 동료 또는 선배 교감님들 중에 자기는 교감이 딱 적성이 맞아서 교장보다는 교감을 더 오래 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일부는 교감이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차라리 그만둘까 아니면 빨리 교장으로 승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어떤 케이스가 될지는 또 올해 1년을 또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으로 1년을 이제 보내보니 막연히 생각했던 어떤 승진에 대한 환상, 승진하면은 그냥 좋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좀 깨어진 부분도 있고요. 역시 승진을 하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교감으로 막상 승진을 하니 좀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좀 아쉬웠던 걸 먼저 얘기하고 좋은 걸 나중에 얘기해야 영상이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감이 돼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근무해 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직 생활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긴 방학이 있다는 거죠. 보통 예전에는 뭐 방학 때 하루씩 뭐 근무하기도 하고 이틀씩 근무하기도 하고 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굳이 방학 때 근무하지 말고 학교에는 행정직이라든지 교육 공무직이라든지 방학 때도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를 또 굳건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나올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30시간 내지 60시간 연수를 이수하게 하고 또는 자율 연수를 하게 하고 40일째 연수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아야 하루 또는 뭐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방학 때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뭐 해외 여행을 좀 갔다 온다든지, 뭐 친척들을 좀 만나본다든지,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는데, 교감이 되어 보니 이제 그럴 수가 없죠. 보통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서 관리자는 학교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한 절반 정도 방학에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교감이 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뭐 수석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의 협조를 통해서 근무일을 조금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 학교장이 이제 없을 때 학교장의 직무 대리로 지정해 놓으면 교무부장님이나 주요 부장님들은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무를 좀 나눠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막상 교감이 되어 보니 방학 때도 편하게 쉴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학교의 대소사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학교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는 그 업무만 하면은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교감이 되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를 하게 되고 자문을 구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선생님은 이제 그 다른 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은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이제 지시사항처럼 전달이 돼서 그것이 그냥 뭐랄까요, 너무 이제 지시 또는 명령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업무 지시처럼 돼서 살짝 당황했던 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교감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평교사의 한마디하고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편하게 농담처럼 저 부장님은, 저 선생님은 나하고 친하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하겠지 라고 한 얘기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부분으로서 교감으로서 학교에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터놓고 지낼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장교사로 있거나 평교사로 있을 때는 같은 부장 또는 같은 옆반 선생님하고 뭐 관리자에 대한 흉도 보기도 하고 학부모에 대한 흉도 좀 보고 학생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도 하고 뭐 자신의 고민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교감으로 교무실에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농담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지한 고민이라든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걸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이런 이야기를 교내에서 나눌 분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걸 학교장하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교무부장님하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또 네트워크로 연결된 교감 동기라든지 지역에 있는 다른 교감 선생님들과 또 이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을 또 찾아가서, 왜냐면 교감 선생님들은 교감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밖에 없고 교장 선생님 같으면 교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새나가지 않을 것인데, 교감의 한마디는 이제 결국 교무실에서 하게 되니까 말이 다 새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빈 공간, 저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나 예전에 컴퓨터실 같은 데 이제 가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좀 교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행동에 좀 제약이 온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오는 여러 가지 민원성 전화, 뭐 학부모, 교육청, 기타 등등이 오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다이렉트로 이제 교장 선생님께 가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교무실에서 한번 걸리게 되는데, 전화를 응대하는 우리 교무 실무사님들이나 교무부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감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몇 번에 걸쳐서 학부모님 몇 분이 학교에
달려와서 이제 당장 교장 선생님을 보겠다 해서 진정시킨 적이 있고, 또 제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막 신고를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감으로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일부 교감 선생님들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정말 업무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교감을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민원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니 승진에 대한 어떤 단점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